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파크의 선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만 달성 기념으로 궁금하셨던 거, 질문 많이 주셨던 거를 Q&A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제가 말주변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막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선우님, 진짜 체중 그 몸무게 맞아요? 몸무게 맞아요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으시고, 다른 SNS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선 선우님 높여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 체중에 대해서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보통 체중으로는 62에서 3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음식 먹고 나서 바로 재면 찔 때 있고 화장실 갔다 오면 빠질 때 있고, 근데 이 정도 편차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62에서 63 사이 정도의 체중이에요. 인증을 할 거지만 진짜 팩트입니다. 일 때문에 이 체중을 유지하나요? 10kg 뺀 거거든요?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체중을 뭐 유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제 몸과 지금 제 체형이 만족스러워서 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 탈 빼고 있어요. 좀 감량하려고 합니다. 58kg? 뭐 57kg? 이 정도까지 좀 빼보려고 하는데, 감량한 이유는 또 제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살 빼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 라인 같은 경우 첫 번째 붓기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피부 관리랑 세 번째 탄력 관리를 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붓기 관련 같은 경우 제가 또 개발 중인 제품이 있어서 그거를 좀 먹으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평소에 좀 덜 부으려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아침에 아요 이렇게 얼굴 근육을 좀 많이 쓴다거나 해서 좀 붓기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 피부 관리로는 이제 제가 저한테 잘 맞는 기초 제품이나 뭐 저한테 잘 맞는 피부 케어 제품을 쓰고, 그리고 진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피부에 뭐 알러지가 나거나 홍조나 진짜 뭔가 피부과에 가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피부과에 가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력. 요거는 저는 자가 리프팅 뭐 이런 것보다는 리프팅이 필요한 시점에는 피부과에서 리프팅을 받고요. 얼굴 관리 중에 저는 필러 이런 건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대신 보톡스로는 가끔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인상을 썼을 때 쓰는 이런 미간이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름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생기셨을 때 꼭 주름 관리랑 탄력 관리, 그리고 이런 피부 관리를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피부 관리 요정이거든요. 관리 좀 많이 빡세게 합니다. 일단 집에서 홈케어로는 진짜 매일매일 하드하게 하고요. 피부과 같은 경우 사실 바쁘면 막 몇 달 못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2,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성형이라면 다이어트로 성형을 했습니다. 얼굴에 막 크게 손을 댄 곳은 없고요. 굳이 뭐 꼽자면은 교정? 저는 교정을 했어요. 이 가지런한 치아? 제 신체 중 제일 비싸요. 교정만 했습니다. 빛으로 좀 닦아주는 제품이 있어요. 칫솔을 좀 좋은 걸 쓰고요. 그리고 치약도 좀 더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골라서 개운하고 잘 닦이는, 치태와 치석이 잘 제거되는 그런 치약 제품을 사용을 하고, 이 미백 부분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교정 끝나고 미백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미백을 한 적은 없거든요. 프로마치사의 칫솔 치약 판매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비싸요. 아니, 이 가슴 수술의 유무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고요. 물론 바스트가 있는 편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바스트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특별한 관리로는 뭐 바디크림 바를 때 뭐 가슴까지 이렇게 좀 발라주는 게 1번으로 있고, 그거 이외에는 제 추측인데,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좀 제가 체구가 좀 컸거든요. 살집도 좀 있고 가슴도 체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컸던 게 덜 빠지면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저는 헤어 관리를 나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샴푸, 저한테 맞는 샴푸를 쓰고요. 두 번째로 두피 트리트먼트를 써요. 세 번째로 헤어 트리트먼트를 씁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이제 두피 앰플을 뿌립니다.
헤어 에센스를 모발 끝에 바릅니다. 머리를 이제 말려줍니다.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물광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고 끝이네요. 샴푸, 두피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두피 앰플, 헤어 에센스, 드라이기까지 이렇게 6단계로 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첫 창업이 21살 정도인데 21살 정도에 처음에 이제 블로그 마켓으로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도 들어가고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건 22살 정도? 제가 향에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직업상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의류업을 하기도 하고 모델이고 옷을 많이 만지는 일을 하잖아요. 옷을 많이 입어봐야 되니까 향이 나는 제품을 몸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인, 주중에는 좀 힘들고 주말에 뭐 제 개인적인 외출할 때 그때 가끔만 이제 기분 전환의 향수를 뿌리고 평소엔 향수를 잘 못 뿌리는데 그래도 향수를 좋아해요. 추천을 좀 드려보자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크리드사. 크리드랑 톰포드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일리하게 뿌리기로는 뭐 조말론이나 뭐 바이레도 톰포드나 크리드는 프레쉬하고 기분 전환하는 날에 뿌리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 향수 브랜드 중에는 크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톰포드도 좋아하긴 한데 굳이 꼽자면 크리드를 더 좋아해요. 중성적인 향을 좋아합니다. 너무 남성적이고 너무 여성적인 향보다는 약간 중성적인 향에 그게 더 저는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롤리 라인을 좀 좋아해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에게 연락이나 DM이 온 적이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유명인 분들에게 DM이 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고 사생활이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하신 분도 계셨었고 제가 연락을 하고 있거나 뭐 연락을 지속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뭐 그랬었다 정도?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선우님, 남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옷을 입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약간 타고난 성격 같긴 한데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한 적은 없긴 하거든요. 남이 저를 쳐다보는 거 잘 몰라요. 길을 걸어갈 때도 직진 본능처럼 앞만 보고 간 타입이라서 누가 저한테 말을 걸거나 툭툭 쳐서 저기요 할 때까지 전 잘 모르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마다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또 자기만족에 관리하고 무조건 남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를 좀 더 아껴주고 내가 제일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운전은 매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운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뭐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정도 하게 되니까 운전 언제부터 하셨어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20살 때부터 바로 했습니다. 제가 28이니까 8, 9년 정도의 경력이 된 운전자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이렇게 운전할 때 완전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요.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등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서 운전하고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했었는데 운전면허 딴 다음 날에 바로 옆에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멀리 파주까지 갔어요. 왕복 막 40-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심지어 돌아올 때 저녁이었고 비까지 내렸거든요.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계속 두렵고 계속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모든 저스트주의 막 그냥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시도하고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쉬는 날 주말이라고 기준을 잡아볼게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집콕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가고 싶었던 뭐 카페를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저 요즘 VR해요. 비트 세이브라고 이렇게 막 툭툭 약간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몸을 많이 쓰잖아요. 뭐 촬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다치면 안 돼서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잘 안 하려고 하고 관리를 위해서 웨이트나 뭐 홈트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힘들거나 할 때는 잠을 자요. 저는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해결에 집중을 하겠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도 시간이 약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잠을 자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내가 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 하니까 저는 자요. 스트레스 받았고 짜증나면 내 손해예요. 하루에도 한 13번씩 받는 것 같아요. 제 이상형 궁금하세요? 제 이상형은 외모와 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뭐 외모로 말하자면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상이라고 해야 되나? 호감상 되게 밝고 선해 보이고 운동하는 것처럼 좀 체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스타일이 중요해요. 모두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제 이상형이에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액세서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문신이 많거나 요즘 말로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것보다는 전 좀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깔끔한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타일로는. 자,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 흡연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셔요. 상대가 술을 마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면 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좋아하는 취향이나 문화생활 이런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비속어는 거의 안 쓰는 사람. 뭐 욕설이 아니더라도 기분 나쁜 단어들 있잖아요. 굳이 저런 단어를 입에 올려야 돼?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싫고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조금 밝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감정 기복이 없는 거. 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분노를 한다든가 뭐 말이 거칠어진다든가 마음이 좀 평안한 차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일도 좀 존중해주고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할 줄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남의 선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존중과 배려, 이해, 신뢰 모든 게 들어있는 선이겠죠? 그리고 더 많거든요. 사실 한 30가지는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진짜 10년째 항상 꾸준히 받고 있는 질문이에요. 선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 질문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SNS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지금 남자친구 있다고 해도 이거 올라갈 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있어요 해도 올라갈 때 뭐 없어버릴 수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대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면 있다고 하는 대로 불편한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공공연한 곳에서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를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간간히 선우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뭐 극복해야 돼요? 언니도 뭐 이렇게 가슴 아프고 한 적 있나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별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별을 하는 게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삶이 정의라는 게 있고 슬프다면 그냥 충분히 이렇게 슬프게 두시고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픔에 빠져서 막 너무 힘들어 막 나 너무 우울해 이것보다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 일적인 거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긴 했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난 어떤 사람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나 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라든가 나를 경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차서 친구들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서 결혼할 생각 진짜 절대 없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랑 알콩달콩 사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땀 흘려서 하는 결혼을 할 생각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선스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판매하고 있는 박선우 마켓 공구 채널이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너웨어 브랜드인 바디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고 계신 저희 선우파크 유튜브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진짜 이 너무 귀한 제 새끼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걸 더 진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저희 선우파크의 구독자명, 저도 애칭을 갖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애칭을 갖고 싶은데 최근에 많이 남겨주신 거 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선우파크에서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아래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거 추첨이 되면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구독자명을 댓글이나 이렇게 조금 많이 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받은 이 개수나 이런 걸 베스트 탑 3 그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Q&A 재밌게 보셨나요? 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만 명까지 벌써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금요일날 또 만나요. 안녕. 배워온 거 있어요. 깨물 하트. 깨 하트. 그죠? 사랑해요.